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재수 기무사 전 사령관의 자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침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참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제1국정원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요. 예, 이재수 장군님의 유가족들은 얼마나 비통할까. 또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또 전직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기무사령관 하면은 그래서 그 군에서도 제일 엘리트들이 가는 이제 그 자리고 또 이 군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요직을 지낸 분이 이렇게 생명을 끊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재 한 분을 잃어버렸다. 이런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물론 가족분들이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적폐 차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과거 지향적인 이제 수사는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예. 지금이라도 이제 연말을 넘기면서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2019년. 그럼 집권 3년 차이거든요. 그럼 집권 3년 차부터는 현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의 비전,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상, 이런 걸 가지고 온 국민이 정말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이재수 전 사령관의 그런 그 불행한 일과 관련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유서가 마침 조금 전에 그 유족에 의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렇군요. 참 그 유서를 읽으면서 떠날 때까지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이 몸에 배어있는 흔히 얘기하는 참 군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서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사고 시에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5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 와서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데 전역한 이후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일할 기회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오래간만에 이런 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으니 모든 관련된 사람들한테 관대한 처분을 좀 내려달라. 이러면서 군 검찰과 재판부한테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참 더 안타까운 것이 가족, 친지, 그리고 그동안 본인을 이렇게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 달라. 그리고 60평생을 잘 살아간다. 이렇게 유언을,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 아닙니까? 한평생을 한 점 부끄러우시 살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생을 마감한 것도 정말 이런 그렇게 안타까운 유서를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 후손들에게, 가족적으로는, 그리고 군에 대해서는 그런 후배 군인들에게 그 참 군인의 정신과 길이 뭔지를 이렇게 교훈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남았으면 얼마나 더 낫지 않을까. 참 그 아픈 마음입니다. 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기무사든 국정원이든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뭐 당연히 군 장비가 들어가고 또 군이 투여되기 때문에 기무사는 그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수 사령관이 유서의 모두에 시작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기무사와 사령부 직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세월호는 이 군민 관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한 명의 그 어린 생명들을 구하자는데 전부 매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무사까지도 거기에 구조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된 것이고 예. 그것이 지금 이제 본인 유서에서 밝힌 대로 그런 사찰 이런 걸로 단죄가 된 게 안타깝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지난달 3일 날 청구했다고 그래요. 아니 요즘 3일이니까 불과 이제 얼마 안 됐죠. 최근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됐는데 영장 기각 사유가 구속 사유.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예. 그리고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사찰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받아가지고 생명까지 이제 끊게 됐는데 그런 그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말하자면 인정을 별로 안 해준 거죠. 예.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짚을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국정원에서만 예. 이제 평생을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해 왔는데 이 국정원과 국군 기무사면 대한민국 안보의 말하자면 최고 수호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최고 수호기관이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국가 안보 기관들이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이유로 엄청난 조직 개편을 하게 되고 또 상당수의 인원들이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거나 아니면은 불명예스럽게 다른 데로 전직하고 말하자면 자리를 옮겨야 되고 이번 기무사도 엄청난 수술을 겪었잖아요. 이런 세월호 사찰 문제라든가 무슨 계엄 그 무슨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국가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정치 색깔을 자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 쓰여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래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그 국가 안보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장애인이 되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되겠다. 막아야죠. 정말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거가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과 정보기관이 흔들리다 보면 전문 요원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재활동을 못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그러면은 뭐 종북 세력들 간첩들만 더 활개치고 우리 대한민국 정보들만 계속 국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뿐이 없는데 이게 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일반 이제 민간 기업도 그렇고 일반 행정부처도 그렇고 그 행정부처에서 정말 뭐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니면 고위직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전자 자기 소속 기관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두 번째 국가에 대한 헌신성과 충성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엘리트 국가 공무원으로 성장해서 나라를 말하자면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기관의 전문성은요. 일반 행정부처의 전문성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길드 시스템 그런 정말 어렵게 정말 대학 박사를 했어도 처음에 들어오면 정보의 생활가 그만큼 어려워요. 어렵군요. 예, 어렵기 때문에 갖은 그런 인고의 생활을 거치면서 전문화된 그런 선수 프로페셔널로 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남다른 희생과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그런 전문화된 요원을 키워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딱 하면 내가 어디다 나 국정원에 산다고 말하고 다니지도 못해요. 신분 보안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고립을 무릅쓰고서 희생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국군 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자기의 그 희생과 국가에 대한 헌신성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전문화된 요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일념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제대로 된 그런 사명감과 국가 간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사드 얼마나 존중합니까? 네, 그렇죠. 그럼 모사드라는 기관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기관의 전문성이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충실하기 때문에 그 모사드라는 기관이 존중받는 그런 정보기관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살아나려면 국군 기무사가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전문성을 가져야 되면 전문성은 기관과도 상당 부분이 비례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보의 전문성은 한순간에 그게 되지 않아요. 머리 좋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머리 좋아도 국가에 대한 기여와 헌신성이 없으면 전문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경받는 기관 요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군 기무부대 요원들은 정말 대한민국 군을 위해서, 대한민국 군을 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매진할 수 있게 역량도 키워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국정원 전직 직원들도 좀 구속된 분들이 꽤 있고 자살한 분이 또 2분이나 됩니다. 관련돼서. 예, 검찰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고. 이러다 보니까 국정원 내에서도 굉장히 위축돼 있을 거예요. 간첩을 잡고 싶어도 뭐 국내 정치 개입하냐고 해서 나중에 또 적폐로 몰려서 조사받을까봐 제대로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지기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차장님은 말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공안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위축돼서 뭐 제대로 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이렇게 좀 하소연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어떤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군 기무사다. 그러면은 무슨 안보 지원 사령부가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요.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럼 이름이 바뀐 것만큼 기능과 조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그 기능의 그 기능이다. 그 기능이 이렇게 하는 거. 이름만 바꾸지 않았느냐. 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오히려 힘은 다 빠졌고. 네, 힘은 다 빠지고 그러면서 힘 빠진다는 얘기는 무슨 권력기관으로서의 힘을 빠진다는 그런 그 소고적인 의미도 네. 물론 있겠지만은 그만큼 전문성이 빠져진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네. 왜 빠지냐? 사람을 다 다른 데로 내려보냈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직은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화된 사람이 그 조직을 살리는 거예요. 네. 아무리 기능 바뀌어가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 나온 거 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부 다른 부대로 다 전출 보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만큼은 조직의 기무사라고 하는 조직을 다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군 정보수사기관으로 만들려면 이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갖고 다시 원대 복귀를 좀 빨리 시켜달라. 네. 그래야 기무사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렇죠. 언제 일을 배워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합니까? 그래서 훈련된 선수 전문 프로페셔널들은 기무사로 복귀시켜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차제의 국정원과 관련돼서는 네. 지금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지금 뭐 연말 갔으니까 이거 다 물 건너갔잖아요. 네. 이거 괜히 지금 2년째 지금 계류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제가 마음속은 다 제가 당연히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국정원 직원인데 일할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언제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히 대공수사 파트에 일하는 사람들 일할만 나겠습니까? 그렇죠. 경찰로 간다는데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은 방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정원 개혁 법안 있잖아요. 빨리 폐기시켜라. 예. 그래갖고 국정원 직원들이 임기 3년차 전 정부가 들어갔을 때부터 정말 국가안보의 핵심 뭡니까? 간첩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제대로 할 거. 간첩을 제대로 잡아내야 남북 관계가 제대로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과속한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렇죠. 내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겉으로만 이렇게 무슨 이벤트성으로만 나가니까 과속한다고 우려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북 관계의 과속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제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법안 국회에 있는 거 빨리 폐기시켜라. 그래가지고 국정원 지휘부가 구성되면 그 지휘부한테 막혀서 제대로 일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군에서는 국군 기무사, 이 일반 민간 정보기관 중에서는 국정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부분 전국 정보기관들이 국내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정보기관들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제대로 일을 해가지고 간첩들, 지하 정북 세력들 요거 싹 다 걷어낼 수 있게 그래갖고 제대로 된 국가 안보 체계가 구성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요즘 뜨고 있습니다. 예. 덕분에 지금 많이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 저의 방송을 듣고 또 우리 신의 한수에서 나오는 제 방송을 듣고 제대로 된 국가의 안보 환경, 그렇죠. 제대로 된 현 정부의 안보 역량, 또 가는 방향 이런 거를 가지고 저하고 공유하는 그런 인식을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만큼 국가의 안보가 또 이 한반도의 평화가 자리 잡는데 더 기여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열심히 방송을 계속할 계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요즘 정보를 다루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퇴직했지만 우리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국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다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님의 이 자살 사건은 또다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큽니다. 예. 고인의 대신 이재수 장군님의 명복을 빌면서 말이죠.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예. 고인이 되신 이재수 장군님이 못다한 일, 신의 한 수와 또 전옥현 전 제1국정원 1차장님이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